방역의 둑이 동시에 두 군데에서 무너졌습니다. 5월 17일 WHO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 사태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의심 사례 300건 이상, 사망자 88명. 같은 시각 대서양을 횡단하던 크루즈선 한 척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혼디우스호,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 확진자 9명, 사망자 3명. 바이러스 2개가 한 줄에 동시에 서 있는 겁니다.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는 5월 17일 발표에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앞으로의 몇 주가 종식 여부를 결정할 골든타임이라고. 이 한마디로 글로벌 방역 전선의 시계가 다시 빨라졌습니다. 시장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고 5월 19일부터 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즉 한국도 빗장을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겁니다. 여기서 시장의 반응이 즉각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는 7,000대로 다시 가까워지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확히 그 시점 감염병 진단키트와 항바이러스 관련주가 분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변종 동시 확산, 치료제 공백, 바이러스 종류를 가리지 않는 범용해법, 이 세 줄이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헤드라인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WHO가 5월 17일 비상사태를 띄운 그 순간부터 이 흐름은 뉴스 한 줄짜리 단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비축 수요로 이름이 바뀝니다. 글로벌 자금은 이미 답을 했습니다. 모더나는 5월 1일 43.69달러에서 5월 11일 59.45달러까지 36% 넘게 뛰었습니다. 거래량까지 같이 늘면서 단순 공매도 청산이 아니라 실제 매수세가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망설이실 겁니다.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가? 에볼라 변종 분디부교 계통은 현재 승인된 백신도 치료제도 전무합니다.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 역시 글로벌 상용화 백신이 없습니다. 즉, 이 사태는 한 종목 단기 테마가 아니라 부조적인 치료제 공백을 메울 종목을 찾는 자금 흐름인 겁니다. 이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 바로 그 가운데에 서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3곳을 지금부터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채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너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태까지 제 영상 보면서 수익 실현해온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주기 위한 증명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 추천했던 종목이 그 후에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영상마다 인증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찝어드린 종목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우연히 단 한 번만 맞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이것으로 증명이 되었겠죠? 자, 그럼 왜 지금 제약바이오, 그 중에서도 감염병 라인이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 구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변이의 정체부터 다릅니다. 콩고에서 번지고 있는 에볼라는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자이르 계통이나 수단 계통이 아닙니다. 분디부교 계통이라는 상대적으로 드문 변종입니다. 이 변종에는 현재 승인된 백신도 승인된 치료제도 전무합니다. 기존 자이르 계통 대응에 쓰던 무기가 그대로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크루즈선 혼디우스호에서 번진 한타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데스 변종, 국내에서 군인들에게 접종하는 한타박스 같은 신증후군 출혈 백신은 이 변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두 바이러스 모두 글로벌 의약품 라인업에 맞춤 해답이 비어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제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도 핵심 변수입니다. 독일, 영국, 스위스, 그리스 같은 유럽 주요국은 한타바이러스 노출자에게 WHO 권고인 42일보다 더 긴 45일 격리를 시행합니다. 반면 미국은 귀국 승객에게 필수 격리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WHO에서 탈퇴한 미국과 다른 진영의 진단치료 인프라가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답은 백신 개발입니다. 하지만 분디부교 에볼라든 안데스 한타든 각각
각각의 변종에 맞춘 백신을 새로 개발하려면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최소 수년, 비용은 5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이러스가 변이를 한 번 더 일으키면 그 백신은 다시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건당국과 국방 컨소시엄이 지금 주목하는 답이 두 갈래로 좁혀집니다. 바이러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잡는 범용 항바이러스제. 바이러스가 어떤 모양으로 변하든 숙주세포의 공통 반응 메커니즘을 건드려 증식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변이의 속도를 따라잡을 필요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변이를 빠르게 잡아내는 정밀 분자 진단입니다. 에볼라 분디부교 변종도 PCR 검사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질병관리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즉, 새 변종이 출현해도 진단 시스템은 그 자리에서 즉시 대응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짧은 이슈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의 비축 자산이 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의료 화생방 대응 컨소시엄 MCDC는 이런 범용 항바이러스제와 분자 진단 플랫폼을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보유합니다. 한국 기업 중 이 컨소시엄 정회원에 이름을 올린 곳이 있고 글로벌 펀드 구매 리스트에 진단 시스템과 키트를 동시에 등재시킨 곳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에볼라 한타 동시 확산은 한국 제약바이오 안에서 글로벌 비축 수요와 직접 연결된 회사들의 자금이 집중되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그 섹터 안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 3곳을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기업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는 바이러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잡는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제프티의 주성분은 니클로사마이드. 이 약물은 세포실험에서 코로나19, 메르스, 에이즈, 엠퍽스, 댕기열, 에볼라 등 16개 계열, 33개종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을 보였습니다. 특정 바이러스 단백질을 직접 공격하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와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세포의 오토파지 기능을 활성화해 바이러스 증식을 끊는 구조입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모양으로 변이를 일으키든 숙주 세포 안에서 같은 반응을 건드리기 때문에 변이 속도를 따라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 공백기인 초기 배기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베트남 임상 책임자에게서 직접 나온 이유입니다. 이 무기가 진짜 무게를 갖는 부분은 글로벌 임상 단계입니다. 현대바이오는 베트남 국립열대질환병원과 손잡고 댕기열 글로벌 임상 2, 3상을 진행 중입니다. 3월 5일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임상 개시 행사가 열렸고 베트남 보건부 차관과 의약품관리국 부국장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베트남이 단순한 임상 파트너가 아니라 국가급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베트남 연간 댕기열 확진자만 40만 명 이상, 대규모 환자풀이 이미 확보돼 있어 임상 결과 도출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 임상이 단순한 동남아 현지 임상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시오노기 제약, 미국 MSD가 모두 댕기열 치료제 후보 물질을 탐색 중이지만 임상 단계와 범용성 두 측면 모두에서 현대바이오 파이프라인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글로벌 댕기열 치료제 시장의 표준 약물 자리가 그대로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6 바이오텍 쇼케이스. 현대바이오는 미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만나 독감과 코로나19, 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미국 현지에서 특정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범용적 해법이 시급하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흡기 바스켓 임상 이상 IND를 미국 FDA에 신청하기로 확정했고 1월 15일 공식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임상 수탁기간 선정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임상의 책임자는 UCSD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입니다. 미국 코로나19 국책 임상 액티브2에서 국제 프로토콜 의장을 맡았던 미국 보건당국과 학계가 신뢰하는 감염병 석학이 직접 사령탑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 현대바이오가 결정적인 한 줄을 던졌습니다. 에볼라와 한타바이러스 동시 확산 상황에서 자사 제프티가 긴급 감염병 대응 후보로 검토될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 제조 규정에 따라 생산해놓은 임상약 보유분이 있으며 WHO나 감염 발생 국가의 긴급 지원 요청 시 추가 생산 시간 없이 곧장 방역 현장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단순한 보도자료일까요? 아닙니다. 현대바이오는 미국 국방성사나 MCDC의 범용 항바이러스제 부문 회원사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아시아 전체에서 세 번째로 이 컨소시엄에 들어갔습니다. 생물학적 위협이나 신종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미국 국방부가 즉각 동원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제프티를 분류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디부교, 에볼라 변종, 안데스 한타 변종 둘 다 승인된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하게 부각되는 것은 변종을 가리지 않고 즉시 투입 가능한 범용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세포 실험 단계에서 이미 두 바이러스 모두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보고된 약물, 미국 국방부 산하 컨소시엄이 전략 자산으로 분류해 놓은 약물, 임상약 보유분이 이미 생산돼 있어 즉시 공급 가능한 약물.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한국 기업은 현재 현대바이오 한 곳뿐입니다. 수익 구조가 다시 짜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임상 단계의 적자 바이오 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이번 동시 확산 국면에서 제프티의 글로벌 비축 수요가 현실화되면 매출 기반 자체가 단숨에 바뀝니다. 2월 19일 플러스 14.21%, 2월 22일 플러스 26.55%, 상한가에 가까운 급등으로 52주 신고가 17,770원을 찍었던 이력은 이미 시장이 이 가능성을 한 차례 반영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트리거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트윈데믹 우려였습니다. 이번에는 강도가 다릅니다. WHO 비상사태, 치료제 공백, 전략자산 보유분, 즉시 공급 카드. 같은 회사인데 시장이 평가해야 할 무게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핵산 기반 백신과 유전자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플라스미드 DNA를 위탁 개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핵심 자산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미국 텍사스주 콜로시의 자회사 VGXI를 통해 직접 보유한 플라스미드 DNA 대규모 생산 시설, 그리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공동 개발 이력. 플라스미드 DNA가 뭐냐? DNA 백신, RNA 백신, 유전자 치료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원료입니다. 조립 라인으로 비유하자면 모든 백신, 치료제 라인의 출발점에 깔리는 기초 부품입니다. 이 부품이 없으면 다른 어떤 백신 치료제 라인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VGXI의 신규 공장은 콜로시 데이슨 테크놀로지 파크 안에 들어선 시설로 4개의 독립적인 제조 트레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효 용량은 3,000리터를 넘습니다. GMP 기준 충전 마감 기능이 확장됐고 mRNA 전용 구역까지 마련됐습니다. 즉 DNA 백신뿐 아니라 mRNA 의약품 시대까지 바로 대응 가능한 인프라를 미국 본토 한복판에 깔아둔 겁니다. 이 회사가 시장에서 신종 감염병 라인 1순위로 묶이는 이유는 인프라만이 아닙니다. 진원생명과학은 과거 메르스가 한국에서 번졌을 때 국제 백신 연구소 등과 함께 메르스 백신 GLS 5300의 국내 임상 시험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IVI는 임상에 필요한 기술 자문과 자체 연구 시설을 통한 면역 반응 평가까지 담당했습니다. 당시 메르스 역시 글로벌 승인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던 상황이었고 진원생명과학은 그 공백을 메우는 자리에 직접 서 있었습니다. 에볼라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더 분명합니다. 2022년 9월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장은 진원생명과학을 즉각 에볼라 테마주로 묶어 올렸습니다. 배경에는 이 회사가 그해 3월 미국 VGXI와 체결한 274만 달러 규모의 에볼라 백신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에볼라 백신 개발 이력을 가진 한국 상장사 중 가장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회사가 진원생명과학이었던 겁니다. 이 시각으로 보면 매출 구조의 변화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수준은 한 건이 아닙니다. 2024년 10월 24일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바이오 기업과 360만 달러 규모의 플라스미드 DNA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추가로 27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또 한 차례 묶었습니다. 한 달 안에 미국 본토 두 곳에서 굵직한 수주가 동시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한 해 신규 수주만 1,560만 달러.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 시장에서 플라스미드 DNA 공급 단가로 1,500만 달러를 넘는 수주를 따냈다는 건 단순 매출 성장이 아니라 글로벌 핵산 의약품 공급망에서 진원생명과학의 자리 자체가 올라간 결과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4년 6월에는 나스닥 상장사 수트로바이오파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수트로바이오파머가 개발 중인 항암 항체 약물 접합체 신약 임상 2,3상에 필요한 플라스미드 DNA 1,500리터를 VGXI가 발효기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합니다. 임상 단계 신약 공급망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그 신약이 상용화될 경우 상업 생산 수주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5월 13일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이슈가 진단키트 관련주 급등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진원생명과학 주가도 시가 1211원 대비 2.26%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 회사가 단순한 진단키트 종목이 아니라 에볼라 백신 공급 이력과 플라스미드 DNA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가진 종목으로 시장이 다시 묶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위험입니다. 에볼라 분디부교 변종은 백신 신규 개발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 역시 글로벌 상용 백신이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육군 감염병 의학 연구소와의 한타바이러스 백신 협력 발표가 직접 트리거가 되며 모더나가 mRNA 플랫폼의 확장성을 무기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RNA, DNA 기반 백신을 글로벌 규모로 양산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하느냐? 플라스미드 DNA 원료 공급 라인에서부터입니다. 미국 본토 텍사스에서 GMP 기준으로 3,000리터급 발효 용량을 가진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 VGXI는 미국 보건당국과 글로벌 백신사가 비상시 가장 먼저 두드릴 수 있는 문 중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진원생명과학의 자리입니다. 신약회사가 백신을 빨리 만들고 싶을수록 원료 공급망에 한국 카드가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짚어드렸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명을 그대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서 본인들의 유료방이나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건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 구독자분들께 종목을 알려드리려는 제 채널의 취지와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 방식을 한 가지 바꿨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일 아침 9시 그날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급등주 후보를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그날 시황과 함께 진입 구간과 대응 기준까지 같이 정리된 메시지를 장 시작 전에 보내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짚어드렸었던 섹터의 종목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은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부터 이 흐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답을 시장이 직접 해줬습니다. 어제 영상으로도 보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17만 1,500원의 매수, 20만 9천원의 매도 추천드렸고 5월 20일 오늘 추천가에 매도했으면 무려 21.87% 수익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어떻게 봤냐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내일부터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로는 발송이 어려우니까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에볼라 분디부교 변종과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 동시에 번지고 있고 WHO는 5월 17일 비상사태를 띄웠습니다. 이 흐름은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변이를 가리지 않는 범용 항바이러스제와 변종을 즉시 잡아내는 정밀 분자 진단을 동시에 진 기업으로 글로벌 자금이 모이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오늘 짚어드린 현대바이오와 진원생명과학 모두 이 변화와 직접 맞닿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세 번째 종목 역시 이 흐름의 가장 깊은 곳에 서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한국 바이오벤처 1호 기업으로 PCR 증폭용 효소와 합성 DNA, 실시간 PCR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유전자 전문 회사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350건 이상의 핵심 특허를 축적했고 분자 진단과 RNAi 신약 개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한 수직 계열화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주력은 분자 진단 시스템 엑시스테이션입니다. 핵산 추출 장비 엑시프랩과 실시간 PCR 기반 유전자 증폭 장비 엑시사이클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검체 투입부터 결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장비입니다. 분자 진단이 왜 핵심이냐? 에볼라 분디부교 변종이든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든 초기 증상은 고열, 근육통, 호흡 곤란으로 일반 감기와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폐와 신장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환자에게서 직접 유전자를 뽑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PCR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한국질병관리청도 5월 17일 발표에서 분디부교 에볼라 변종을 실시간 RT-PCR 검사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니아가 다른 진단키트 회사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다릅니다. 엑시스테이션은 사람이 시료 튜브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핵산 추출, 시압 분주, 증폭, 결과 분석까지 모두 장비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검사자의 실수 변수를 통째로 제거한 구조인데요. 변종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비상 상황에서는 이 자동화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진단 정확도와 처리 속도를 결정짓는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인 인증의 무게가 다릅니다. 바이오니아는 아시아 최초로 HIV,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 정량 분석 키트에 대해 유럽 체외 진단 시약 최고 등급인 CE-IVD 리스트 A를 획득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HIV-1 정량 RT-PCR 키트가 WHO 사전 적격성 평가 PQ 인증을 아시아 최초로 받았습니다. 지카 다중분자 진단 키트는 2016년 12월 WHO EUAL에 세계 최초로 등재됐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세계 최초로 글로벌 보건당국이 공식 인정한 트랙 레코드를 가진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 펀드 공공조달 구매 리스트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저소득 국가에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치료제와 진단 인프라를 공급할 때 어디 제품을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제 공공기금입니다. 2019년 HIV-1 분자 진단 키트, 2020년 HCV 키트, 2021년 HBV 키트가 엑시스테이션 장비와 함께 묶음으로 등재됐습니다. 즉 저소득 국가의 분자 진단 인프라가 들어갈 때마다 바이오니아 장비와 키트가 패키지로 따라 들어가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는 겁니다. 바이오니아의 분자 진단 제품은 50여 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이번 에볼라 분디부교 변종이 콩고와 우간다에서 번지는 자리, 바이오니아의 글로벌 공공조달 라인이 그대로 닿는 자리입니다. 실적 흐름도 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바이오니아는 연결 기준 매출 884억 원, 영업이익 56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새로 썼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 99억 원으로 연간 흑자 전환에 청신호를 켰습니다. 증권가는 2025년 연간 매출액 3,119억 원, 영업이익 98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분자진단 부문은 중저소득 국가 중심 수요 회복, 자회사 에이스바이옴의 비엔알신 매출 성장, siRNA 기반 탈모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의 글로벌 매출 확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즉 적자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실적 흑자 전환과 글로벌 진단 인프라 보급을 동시에 진행 중인 구조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진단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회사 써나 젠테라퓨틱스가 자체 샘 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SRN001의 임상 1비상 IND를 2025년 12월 5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이 폐를 공격해 폐부종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폐섬유증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바이오니아의 진단 라인과 묶일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점은 중장기 재평가 포인트로 살아있습니다. 자, 그럼 왜 지금이냐는 이야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볼라 분디부교 변종, 한타바이러스 안데스 변종, 둘 다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와 거의 동일해 오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PCR 기반 분자 진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은 분디부교 에볼라를 실시간 RT-PCR로 잡을 수 있다고 명시했고, 바이오니아는 그 RT-PCR 자동화 플랫폼을 글로벌 50여 개국에 깔아둔 회사입니다. 거기에 흑자 전환 실적, 글로벌 펀드 등재 라이너, 자회사 신약 파이프라인까지 산업 내 포지션이 한 단계 올라선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월 17일 WHO가 에볼라 비상사태를 띄웠고 한타바이러스 변종까지 동시에 번지고 있습니다. 승인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두 변종 바이러스가 한 줄에 서 있는 자리, 시장은 변이를 가리지 않는 범용 항바이러스제와 변종을 즉시 잡아내는 분자진단 인프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첫째, 현대바이오,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 보유, 미국 국방부 산하 MCDC 정회원, 임상약 보유분, 즉시 공급 카드까지 쥔 자리입니다. 둘째, 진원 생명과학, 미국 텍사스의 3,000리터급 플라스미드 DNA, GMP 생산 인프라, 에볼라 백신 공급 계약 이력, 메르스 백신 공동 개발 트랙 레코드까지 가진 핵산 의약품 공급망의 한국 거점입니다. 셋째, 바이오니아, 분자진단 자동화 플랫폼 엑시스테이션, WHO PQ, 그리고 CE-IVD, 리스트 A 인증 라이너, 실적 흑자 전환과 자회사 폐섬유증 신약 IND까지 동시에 가동되는 자리입니다.
세 종목 모두 제약바이오 한복판에 있는 자리이고 이 흐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장은 늘 다 알려진 뒤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은 그 전에 준비한 사람 쪽으로 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후 문자 9번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찾아오겠습니다.